이 책 내용을 좀 보다 보면 파트 2에서요. 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경제를 볼 수 있다.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문구는 그것도 책을 한 권은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면은 누구나 다 느끼시잖아요. 네. 아, 뭔가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 팬데믹 이후에 뭐 회사 사원들 간의 회식 문화도 줄어들고 대학생도 좀 뭐 동영상 화면으로 저 강의도 많이, 그러니까 뭔가 바뀔 것 같아. 네. 전기차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 네. 배터리 회사에서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어. 뭔가 세상이 바뀌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한테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시느냐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셔야 된다. 그거 답을 얻으려면.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고 책을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변하는 미래에 상당한 어떤 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막 펼치다가 그거를 축약해서 변화와 미래라는 걸 이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자기를 가운데 딱 그려놓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변화를 놓고 앞으로 사람 간의 이 교류가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겠구나. 네. 초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노인 인구가 늘게 되면 싱글 패밀리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생기면 네. 당장 CU나 이런 편의점 가면은 1인용 그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쫙 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는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또 상상력을 또 엄청 또 짓누르잖아요. 그죠? 네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달걀은 둥글지 않고 타원형입니까? 이러면은 두들겨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체득했으면 합니다. 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본질까지는 아니에요. 네. 본질까지 아닙니까? 예. 책의 멘트가 딱 정확히 예, 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변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네. 사람과 기업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예. 어떻게 돼 있느냐. 아. 그게 본질이야. 변화를 괜히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운하가 떨어져 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들이고, 네. 우리가 의도한 변화, 그 네. 이후로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일 건가는 개인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전문 지식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또?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전쟁인데요. 이 영상이 지금 녹화되는 이 시점에 전쟁이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혹은 이 영상이 딱 나가는 이 시점에 전쟁이 딱 종식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니까,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 전쟁의 종식,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변화의 본질을 갖다가 이제 제가 답을 안 드리니까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콕 찍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건데, 10년 전 라디오 인터뷰 할 때 그때를 지금 복수하시는 복수하는 거죠? 과정입니다. 아주 소심하게 복사하시는 거죠. 농담입니다. 예. 예. 그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1세기 저는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결의 시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흐르시초프가 예. 옛날에 독일 수상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어딘 것 같아? 네.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국이야, 중국. 걔들 인구가 8억이야. 쟤들 인구 커지면 경제적인 발전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엄청난 파급이야. 이미 서구는 그걸 예측을 해서, 그래서 후르시초프 때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소련은 중공을 교조주의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명분이 있습니다. 슬라브족의 이동 출발이 우크라이나라 그런 점도 있으니까. 어쨌든 모스코바라는 이름도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온 이름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한 영역 부분이니까 네. 가져가겠다, 아니면 차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러면 또 젤렌스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영웅 그러는데
자국 국민들을 수십만 명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그 EU 가입하겠다, 나토 가입하겠다. 왜? 그거 아니면 못 살아? 굶어 죽는데? 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쟁의 종식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때렸다거나 형님 뭐 발등을 갖다가 네. 뭐 도끼로 찍었다거나 그랬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근데 왜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젤렌스키가 네. EU와 나토 가입을 해서 러시아를 포위하려고 하니 침공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상대는 나토와 미국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라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러우 전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뭔가談판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6.25 전쟁 휴전협정 누가 제일 먼저 제시했는 줄 아세요? 소련이 제시했어요. 예, 51년도에 휴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휴전회담이 이루어져서 2년의 시간을 거쳐서 7월 달에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네. 블링켄 미 국무장관하고 만나거나 네.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이래서 나서는 게 아니라 아니라.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유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가격에 석유와 석탄을 흡수하고 흡입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네. 인도와 중국 아닙니까? 예. 이 나라들은 예. 미국은 막 열심히 싸우고 막 뒤에 무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위 어부지리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의 이 대결 구도에서 그러면 네. 변화의 본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참에 더욱더 틈새를 삐집고 들어간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 네. 화폐 분야에서 기축통화 문제가 네. 나올 거고요. 크게. 예. 수출입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체크하셔서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까 다 본인이 학습해 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네. 될 거다. 근데 크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90년대에는 내연기관 차들과 네. 석유를 파는 정유사들이 아마 전기차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막 찍어 눌렀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니 기름 팔아야 내연기관 차가 팔려야 그렇죠. 기름을 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인 게 네.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그럼 이게 벌써 AI가 나온다, IoT다. 이런 모든 것들이 컨텐츠화 되어서 자동차에 흡입이 되려면 네. 정기적인 자동차의 기능이 아니고서는 내연기관 가지고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 간다는 말이죠. 그럼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뭐냐? 배터리죠. 뭐. 그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 뭐냐? 배터리 통이냐? 도시락 통 같은 그 통이냐? 아니면은 양극재, 음극재를 연결하는 전선이냐? 아니에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이 핵심 산업이고 네. 그 산업이 발전이 돼야지만 그 주가가 제대로 네. 치고 오른다 이 말인 거죠. 그렇군요.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네. 네. 이런 그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 이야기로 좀 접어드는 과정인데요. 특히 이 책을 보니까 많이 강조하신 그 산업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이건 또 역사를 쫙 돌려야 되는데 10년 전에 그 빌 게이츠하고 모 정치인하고 연결하는데 제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으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 설립 원인은 뭐 탈세다 뭐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연구하는 제목은 기후 환경 변화와 질병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질병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네. 위키페디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세계 질병 19개로 사망한 인구수가 약 5억 9천만 명.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건 19개고요. 예. 근데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었는, 뭐 다 추정을 하겠지만, 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5억 2천만 명. 오. 그러니까 질병이 19개만 했는데 더 많네요. 예, 더 많죠. 그러니까 질병이 더 많은 거예요. 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질병이 더욱더 다양화된다. 네. 왜? 도시 농촌 간의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왜? 개발이 되니까.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오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오지에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에피데믹, 유행성 질병 네. 또는 풍토병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중국이 도시 개발이 되고 인도가 도시 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러네요. 또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하지만 빌 게이츠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북극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서 동면하고 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활동할 수가 있으니 그게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기초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도 그런 기초가 약하니까 우리가 오리지널 약을 못 만들잖아요. 신약을. 네. 전부 지네릭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수학 경시대회에 그렇게 나가서 1등 세계에서 수상을 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의 유명한 저널지에 영어로 막 기고를 해도 이게 답은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이유는 경제 문제가 경제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정치를 우리가 제대로 의존할 수 없으니 네.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정치적인 딜레마와 경제적인 딜레마가 동시에 양응극 부딪히듯이 부딪혀서 토네이도 바람을 일으키는 와중에 혼돈의 시대가 와 있다. 근데 이거를 잘 하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까지는 뭐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조언을 받아들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미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벌써부터 이제 1시간이라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클로징이 있거든요. 예, 저희는. 예.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스스로 답변하는 건데요. 예. 물론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박사님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네. 곽수정 박사님에 대한 평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하는 예. 곽수정. 예. 곽수정은 신랄하게 하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이게 진짜 진심으로 네. 제 말씀을 듣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럼 내가 그거를 또 참고해서 네. 다음에 제가 또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네. 그냥 좋은 말 하지 말고 방송에 나오면 전부 다 좋은 말만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경제학자이시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곽수종은 큰 그림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이제 경제사예요. 네. 또 특히 뭐 한국 전쟁 당시에 뭐 그런 얘기들도 저 처음 듣고요. 네. 제가 참 많이 약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미부터 그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밝으시고 우리 한국 경제 지금 22년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박사님이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시는 그런 어떤 본질,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본질 그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큰 그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한 분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은 배움을 주셨고 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큰 그림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그 감사하고요. 근데 요것만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작은 그림이 이미 구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사람을 놓고 어디에 나무를 그리고 어디에다 바위를 이거 없이 큰 그림은 못 그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알려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도 뭐 워낙 하시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사회학, 심리학, 역사, 물리, 지리 이걸 다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 그냥 막 강연을 부른다고 해서 몇백만 원 받아가면서 그냥 강연에서 앵벌이 하듯이 돈 벌어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해서 당신한테 던지는 메시지니 참고하세요. 틀리면 그때 땅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전화번호 다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좀 외람되게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 근데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외람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밑그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렇게 똑똑하면 너 자산 많아? 그러잖아요. 댓글에 다른 사람 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are so smart, why aren't you rich? 네 그렇게 똑똑한데 왜 부자 아니냐?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는 분이 계좌를 다 까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시면 제 재산 가져게 다 까드릴게요. 예,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동질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김 박사님한테 많이 배워가고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이미 많이 배웠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댓글에는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달아주세요. 배울 수 없는 것을 달지 마시고 예, 인간적인 평가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소모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댓글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 그 살인행위잖아요. 네. 왜 그런 심각성을 그래서 제가 개도국이라는 표현들 쓴 게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 수준을 마치 유튜브니까 자유니까 막 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광석 박사가 하시는 이 코너에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 저들도 배울 수 있는 댓글을 반드시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멘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시리즈예요. 나에게? 예. 그래서 곽수영 교수님 뭐 워낙 그 경제 해안 많이 제공하시지만 나에게 경제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에게 경제란 그냥 일상입니다. 경제가 일상이다. 예, 경제가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금값을 알고 싶어서 종로 금방에 가서 저는 금 1kg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남대문 시장 가서도 서민들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제가 매일 돌아다니는 생활 속에 경제라는 관념을 넣고 다니거든요. 네. 또 여행을 가면은 또 미국에서는 어떻고 일본에서는 어떻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저에게는 그냥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나에게 또 있어요? 코로나19란? 코로나19는 네. 맥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질병이더라. 아. 근데 이게 변이가 막 생기니까 이 변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근데 아시잖아요. 인류가 백신을 만들었을 때 평균 드는 기간은 15년입니다. 3년 만에 만든 백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에볼라 백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WHO가 팬데믹으로 인정을 했으니 2020년, 21년, 22년, 23년이 지나면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천년두 장티푸스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기술이 많이 늦었지만 그렇죠. 지금 기술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당겨질 수 있으니까 네. 4년, 5년이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2014년, 2024년, 2025년을 네.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해로 보고 있고요.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병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또 텀이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그걸 따라가겠죠. 네. 그게 10년의 주기에 또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또 다른 그림으로서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감을 여쭙는 질문인데요. 네. 나에게 책임사란입니다. 어떤 소감을 갖고 계셨는지 오늘 인터뷰에 응하신 소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임사란? 책임사란.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한 분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주로 토크쇼는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연예인의 어떤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김광석 박사나 또는 저나 다른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뭐 열린 토론, 100분 토론도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니까 제가 별로 재미가 없고 네.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출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저 다른 방송국에 예.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 간의 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동의함과 부동의함을 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많이 활성화될수록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말에 자극되는 게 아니라 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지성의 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해서 네. 보다 현명한 판단,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인사는 아주 제가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영광이고요. 박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책인사는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아, 정말 감사한 표현이고요.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큰 배움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